지금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제 한 걸음 덜하고 이제 붙여놨는데, 파워포인트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차트 기능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방법처럼 도형으로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차트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앞서서 이제 작업하셨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요, 편집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처음 작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차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수치를 바꾸면 그래프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드실 때 나는 조금 정형화된 디자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바꿔야 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 위주의 뭐 예를 들어 SNS 홍보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완성된 보고서를 꾸며야 된다든지, 혹은 좀 더 저희는 이제 속어로 조금 힘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자인 자체에 좀 힘을 줘야 된다든지 할 때는 그래프나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이런 그래프들도 도형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형으로 그린다 그러면 되게 과한 걸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되게 어려워하시고, 근데 요것도 사실은 무조건 예쁘게 꾸민다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편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편집을 해볼 건지 제가 원본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누적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고요. 우리가 흔히 특정한 구성을 가지고 하는 이제 그래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는 1982년에 미국에서 이제 소비되는 음식물의 이제 종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건 지금 육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아마 과일이랑 채소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순위를 나누거나 해가지고 누적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구성이랑 비율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게 2012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같은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보시면은 육류는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가공식품이랑 과자 부분은 좀 더 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늘었고 어떤 부분의 비율이 줄었는지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파이 그래프의 대체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누적막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지, 이걸 굳이 왜 도형으로 편집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상에서 좀 임팩트를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으로 그리는 방식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말씀드리고는 했는데, 도형으로 만드는 방식은 확실히 시선을 끄는 데는 효과가 좋아요. 시선을 끄는 데는 효과가 좋고, 다만 상당히 좀 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 기능을 썼을 때의 장점은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제 그래프가 바뀌는 거죠, 자동으로. 근데 이 도형으로 만약에 그리게 되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바꾼다 그러면 알아서 다 도형으로 다시 다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게 맞냐, 무조건 도형으로 해야 되냐, 뭐 차트로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 다 하면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좀 정지된 이미지, 그러니까 더 이상 편집을 거치지 않는 이미지여야 되고 완성본 형태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 즉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디자인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가고, 만약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다듬어야 되는 이미지다, 혹은 이분들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는 그래프다라고 하면은 아까 같은 그 차트 기능에서 좀 더 디자인 요소를 좀 더 얹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 데이터가 데이터가 바뀔 일이 없고 디자인적으로 좀 더 임팩트를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방식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도형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이 육류 부분을 한번 바꿔볼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 그래프를 이미지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복사를 해서 이미지로 붙여넣기로 일단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이거 다 직사각형으로 그린 거거든요. 직사각형으로 이 막대 위를 따라서 그려요.
따라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한쪽 도형을 복사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방식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브리핑식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복사를 하게 되면은 높이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높이 조정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죠. 한쪽에서. 자, 그리고 이 너비를 조정해서 사이를 채우는 것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서 보시면 자, 이 원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그래프는 차트 기능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제가 원본은 지울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시면 얘는 이제 그림 서식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사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걸 따라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미지를 그 배경에 있는 이미지들이 컬러가 좀 있어가지고 이 색을 좀 빼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삽입에서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위아래를 참고를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릴 거고요. 끝부분을 좀 맞춰서 끝부분이 잘 안 맞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키보드에 Alt키 누르고 조정해 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조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을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줄이 맞춰진 상태로 이제 복사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서 자, Alt키 눌렀죠? 그래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높이를 다 저희는 이제 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높이를 조정해서 맞춰줬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옮기느냐면 이 도형의 디자인 형태가 이런 디자인 형태가 사이가 좀 가까운 게 조금 더 이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줄이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도형 두 개를 가지고 왔고 이 도형 두 개의 컬러를 제가 좀 파란색 계열로 한번 바꿀게요. 그리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곽선이 없어지면은 내가 잘 못 채운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도형을 제가 하나를 이제 복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높이를 이제 그대로 따기 위해서.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살짝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거라는 거 혹은 좀 더 덜 중요하다라는 거 나타내기 위해서 더 어두운 색으로 바꿀 거거든요. 구분 짓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도형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살짝 붙여주시면 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형태대로 1차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살짝 넓혀줄게요. 아마 도형 너비가 똑같아가지고 얘도 이제 살짝 넓혀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브리핑 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할 거냐면 갑자기 모양이 바뀌었죠. 이 도형 서식과 관련된 메뉴들 중에 우리는 보통 이 도형 서식이라고 하면은 채우기나 윤곽선 형태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도형 편집에 전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 전 편집은 도형 바깥 부분에 까만색으로 점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각 점들을 옮기게 되면은 이 도형의 끝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첫 번째 도형이랑 여기 있는 두 번째 도형이죠. 두 번째 도형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은 어떻게 쓰느냐?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도형 서식 혹은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편집에서요. 전 편집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똑같이 저희가 맞춰놨기 때문에 위쪽은 조절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 오른쪽 아랫부분 여기 있는 조절점을 위쪽으로 올려서 연결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됐죠. 그래서 사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저희 아까 누적막대 그래프 되게 여러 개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각자 다 다르게 도형 편집으로 따라서 편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전편집으로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을 이제 반복을 해서 만들어 놓은 완성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두 가지, 오른쪽이 이제 차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누적막대 그래프고요. 왼쪽은 도형을 이용해서 편집을 한 거고요. 누적막대 그래프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는 이제 차트 기능에서 쓰는 부분들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얹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 누적막대 그래프를 도형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누적막대 그래프의 첫 번째에서 제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982년에 식품의 구성을 제가 순서대로 나열을 했으면 2012년에도 이 순서를 못 바꿉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육류 부분이 1위로 돼 있다고 하면 2012년에는 육류가 1위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높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도형 순서를 바꾸지를 못해요. 누적막대 그래프 기능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도형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생기죠. 도형으로 그러면은 굳이 이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표현하느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982년에서 2012년으로 가면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가공식품이랑 과자류가 늘고요. 자연식품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기에는 차트 기능을 썼을 때는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게 1위냐, 어떤 게 2위냐 이런 식으로 먼저 순위부터 먼저 파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이랑 과자가 1인데 우리가 위에서부터 보통 데이터를 읽다 보면은 여기 너비 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도형을 가지고 가장 그 위아래가 넓은,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도형들을 위쪽에 두고요. 나머지를 아래로 이제 둬서 순위로 직접 보는 사람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차트 기능으로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도형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고, 도형으로 편집을 하는 김에 이 사이의 변화를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도형들을 그리는 건데, 이 도형들은 정형화된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의 전편집을 이용하는 식으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조금 여러분들이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는 1순위로 어떤 그래프가 이쁠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작업하거나 이런 데이터 기반의 문서를 작업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요청을 하실 때 인포그래픽적 요소를 넣어주세요, 뭐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 거의 다 좀 더 예쁘게 혹은 꾸밈적인 요소를 넣어달라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 요소들을 넣었을 때 데이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묻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셨을 때 어떤 게 더 예쁠까, 어떤 게 더 있어 보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데이터를 봤을 때 1위부터 특히나 비율 부분이 그래요. 어떤 항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그 쭉 순서대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31.3, 뭐 14.5, 13.2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012년도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순위가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바꿔서 이제 다시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변화를 사이사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색깔의 변화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육류부터 과일, 채소, 그 다음에 곡물 및 구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채웠죠. 그 다음에 유제품, 가공식품, 그 다음에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황색 계열로 채운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 뭐 다른 건 없고요. 이 기사 자체가, 저는 사실 지금 이 원본의 내용도 사실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원본의 내용 자체가 2012년으로 오면서 가공식품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이 유제품뿐만이 아니라 유제품을 포함한 뭐 가공식품이나 음료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순위가 다 쪼개져 버리거든요. 어떤 건 1위로 올라가고 어떤 건 5위로 올라가고 6위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묶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계열의 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시각화 자료들을 봤을 때 이거 컬러 고르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경우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항목들 중에서 특정한 그룹을 일단 나눠주시고요. 이런 그룹 형태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되어 있는 컬러 하나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컬러들은 이 컬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진하거나 밝은 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컬러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페이지로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 하나를 그릴게요.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고 항목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그룹 하나를 두고 그룹을 2개를 둘게요. 그룹을 2개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에는 자 기본적인 색에서 한번 갈게요. 지금 보시면 뭐 파란색 계열이 있고 주황색 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표준색으로 가셔도 돼요. 좀 보기 쉽게 표준색으로 갑시다. 첫 번째는 주황색 계열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하나는 주황색 계열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느낌이 다르게 연두색 계열로 갑시다. 자, 요렇게 제가 2개의 그룹을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색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색을 확장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 이 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색 같은 경우에는 서식에서 채우기에 보시면 똑같이 표준색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아니면 스포이드로 찍으셔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색이 지금 주황색 계열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골라주시면은 여기 색이라고 되어 있는 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이 컬러와 같은 계열의 색이 나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짙게 하나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시면은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밝게 갑시다. 제가 너무 짙게 간 것 같아서 한 요 정도로만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짙게 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짙거나 반대편으로 점점 이제 밝게 하는 식으로 일종의 색의 구조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표준색에서 한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그 다음에 살짝 짙은 색으로 한번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존에 썼던 색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어둡게 가셔도 되겠죠?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그 다음에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점점 더 짙어질수록 기본적으로 이게 같은 그룹이라는 생각은 일단 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점점 더 짙어질수록 보통은 데이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여러 개의 데이터 항목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는 데이터가 점점 많고 복잡하고 빽빽해질수록 색은 점점 짙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반대로 데이터 수치가 점점 적고 낮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빽빽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점점 더 밝은 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파스텔 톤의 색을 많이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데이터 시각화 면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컬러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좀 덜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되게 쉬운 색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부분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이제 데이터가 작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점점 커지는 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컬러 톤을 일단 정하신 다음에 이 컬러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의 색을 조금씩 바꿔주시거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그냥 일반적인 문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 색깔만 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강조하는 색, 그 다음에 보조하는 색 요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래프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프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컬러 띠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이제 강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형으로 편집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그래프, 이전에 했었던 그래프 있죠? 이 기본형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를 도형으로 편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도형으로 편집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냐면 컨트롤 C 누르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V 누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미지로 한번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랑 똑같죠? 자, 그리고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컬러 톤 한번 바꿀게요. 자, 그럼 색이 한번 바뀌었고요. 시작은 똑같아요. 기본형으로 따라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눈대중으로 자꾸 그리려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한 40%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계보다 정확한 건 일단 없기는 하고요. 가능한 이제 수치를 따라서 그려주셔야 되고 이게 생각상 내가 강조하고 싶은 데이터를 좀 더 크게 그리거나 길게 그리고 싶은 욕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능한 원본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 그릴 수 있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이미지로 복사해서 꼭 붙여넣기 하시라고. 자, 그럼 이런 형태로 제가 도형 하나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려봅시다.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또 저 나름대로의 컬러 톤을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개 정도는 배경 지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2개 정도는 뭐 이런 형태로 제가 편집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응용할 수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막대 그래프를 따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각형만 그리기에는 좀 심심하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형으로 따라 그렸을 때는 임팩트 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라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모양을 바꿔줄 수 있어요. 단 막대 그래프를 어떤 특정한 도형으로 바꾸실 때는 도형을 고르는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높낮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늘렸을 때 어색하지 않은 도형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형 서식에서 보시면 도형 편집에서 이 높이를 그대로 딴 상태에서 옆 모양만 바꿀 겁니다. 그러면 기본 도형에서 보시면 세 번째 직각삼각형이라고 있거든요. 직각삼각형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높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이랑 쉬프트 키 누르고요. 클릭 앤 드래그로 한 번 더 옮깁니다.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홈에서 보시면은 정렬의 좌우로 한번 바꿉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 그러니까 높낮이를 가지고 표현한 형태들이 나오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컬러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잠깐 단축키 쓸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투명도를 조정을 해주시면은 자, 투명도 한번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은 스타일 한 번씩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도형들끼리 이렇게 겹쳐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자료들 찾아봤을 때 많이 나오는 내용 스타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편집하실 때는 지금 여기까지는 원본에 있는 그래프의 그래프의 높이를 저희가 다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컨트롤 G로 그룹화하신 다음에 늘리고 줄여주셔야 각자 데이터 간에 왜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화 완전히 지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영화별 관객수나 아니면 영화 명칭이나 아니면 관객수 같은 것들을 여기다 입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장의 장표를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실 때는 크게 2가지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차트 기능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 있는 그래프를 편집하는 방법. 근데 이때 그래프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을 바꾸거나 개체 위치, 그 다음에 정렬하는 순서, 그 다음에 너비와 두께 같은 그런 요소들을 편집하는 방법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대신 자동으로 변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지금 보고
보고 계시는 것처럼 도형으로 따라 그린 다음에 특별한 임팩트를 더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형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 꼼꼼함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대신 좀 더 임팩트 있는 디자인은 가능하다는 거. 근데 단점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내가 속해 있는 팀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랑 대했을 때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점으로 생각보다 중요한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